자, 31에서 34번입니다.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자미상의 진성운전이 해당이 되겠고요. 문제 먼저 보니까 31번 윗글에 대한 이해, 32번 A, B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으면 하나씩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선지들을 보니까 자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을 때는 이제 B까지 보고 문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33번 이제 해설서예요. 해설서는 바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진성운을 비롯한 복수의 영웅, 이때 복수는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복수의 영웅이 등장하여 활약하는 내용을 담은 영웅 군담 소설이다. 영웅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바람직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 이때 전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비현실적인 능력,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를 발휘하고, 기지, 어떤 재치 또는 스마트함, 똑똑함, 이걸 발휘하고 전략을 세우는 점, 이 작품의 흥미로운 요소로 꼽힌다. 마치 무슨 어벤져스처럼 그런 내용이 같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4번 기억의 상황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사자성어가 나와 있죠. 사자성어. 여러분들 사자성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익혀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뭐 후퇴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어려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가당차,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이신점심,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는 얘기고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기사회생, 뭐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자. 진성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자,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물 간의 관계하고 그 갈등 관계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명나라의 진성운은 순경, 호원, 항록을 만나 연을 맺고 문무의 재주를 익힌다. 자, 진성운이 주인공이고 순경, 호원, 항록 친구. 적군이 침략하여 천자가 동관으로 피란하자. 자, 이때 천자는 황제입니다. 성운은 정을 무찌르고 천자를 구하여 대원수가 된다. 그러나 금인국 장수 중행달과 맹호운이 쳐들어와 천자와 그 가족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자, 그 중행달, 맹호운은 적이 되겠죠. 원수가 생각하기를, 자, 이때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진성운이 되겠죠. 예. 중행달은 천하 명장이라 조용히 잡지 못할 것이니 다른 술법으로 잡으리라 하였다. 그리하여 밤의 깊은 의 원수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초위를 입고, 초위, 뭐 풀로 만든 이 갈건을 쓰고 청려장을 짚고, 청려장은 지팡이에요. 청려장을 짚고 중행달의 침소를 갔다. 이때 중행달이 잠이 깊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그 곁에 앉아 행달을 깨웠다. 행달이 놀라 일어나자 원수가 천연히 위로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놀라지 말지어다. 나는 금인국 백화산의 산령이라. 산신령이란 얘기죠. 이제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운이가 이렇게 이제 산신령 코스프레하고 밤에 몰래 찾아간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니 중국의 어진 천자를 얻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 중에 들었으니 하늘에 노하시어 장군으로 천하를 평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명, 대원수, 대명은 이제 명나라를 큰 나라, 우리가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얘기를 하죠. 대명 대원수 진성운은 천하의 명장이라 그대가 조용히 잡지는 못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것이니 장군은 배를 낱낱이 육지로 흩어놓으라. 바람이 일어나면 배가 풍비박산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하라. 저렇게 진성운이가 산신령 코스프레를 한 다음에 밤에 몰래 중행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개교를 내립니다. 하고는 몸은 날려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사라졌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적인 요소가 되겠어요.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이에 중행달에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귀신이 나를 도우니 이제는 무슨 염려 있겠느냐. 하고는 그 말대로 배를 낱낱이 한 대 잡아 메었다. 원수가, 자, 이게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좀 끊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거나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때는 그 이야기 흐름을 잠깐 끊고 앞에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앞에 내용 정리한다고 해서 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앞에 내용은 뭡니까? 중행달에 좀 만만한 장군이 아니죠. 그래서 진성훈이가 한 가지 묘책을 냈습니다. 바로 산신령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밤에 찾아가서 계책을 알려주는 그런 개교를 짰어요. 자, 원수가 본진에 돌아가 제장과 의논하기를, 제장 여러 모든 장수와 의논하기를, 적진이 분명히 배를 한 대 잡아맬 것이니 제장은 적진의 사면에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포 일성에, 방포 뻥 포소리 그 한 소리에 들어가 배에 불을 질러라 하고 순경과 항록에게 말하기를, 정병 5천씩 거느리고 적진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불이 일어남을 보고 또 군사를 놓아쳐라 하고는 때를 기다렸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위에 이제 개교를 꾸민 겁니다. 산신령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밤이 밝아오자 원수가 장대에 올라 진풍경을 외우니 남대없는 바람이 서북에서 일어나며 먼지가 천지에 자욱하였다. 자, 여기도 전기적인 요소가 되겠죠. 네, 뭔가 이렇게 도수를 부리고 있어요. 중행달은 바람이 일어남을 보고 즐겨 말하기를, 어젯밤 신랑이 말이 옳구나 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중행달은 어때요? 네, 속았네. 속았음. 뜻밖의 불이 일어나더니 배가 모두 불탔다. 배를 한 곳에 잡아매었으니 따로 떨어질 수도 없었고 모진 바람이 급하게 부니 불꽃을 잡을 길이 없었다. 자, 사자성어와 관계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럼 사자성어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진태양란, 자가당적, 이신점심, 다다익성, 기사회성. 자, 배들끼리 꽁꽁 묶어놨습니다. 옴삭달싹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진태양란. 나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 코스프레를 하고 찾아간 어떤 진성훈의 꾀에 빠진 겁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 보겠어요. 그 와중에 사면에서 순경과 항록이 군사를 급히 몰아쳤다. 고각 함성이 천지를 치는 고각, 고북과 각, 뿔피리 소리,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바람 소리 또한 천지를 진동했다. 이렇게 뜻하지 못한 화를 만나자 장수와 장졸이 각각 도망가다가 서로 밟혀 죽는 것이 부지기수로 만여 명이 되었다. 중행달의 수백만 군사를 강 가운데서 잃고 탄식하며 도망하여 농림산으로 갔다. 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걸 이제 요약적 제시라고 그래요. 어떤 싸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묘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요약적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어요. 원수가 적국을 파하고 깨뜨리고 승전고를 울리며 동관성에 들어갔다. 모든 신하와 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칭찬하니 여러 충신 등이 다 태평가를 부르며 천자께서도 대장수라 외쳤다.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와 백관과 더불어 장안에 도달하였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요약제시죠. 이때 자, 또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원수가 자신한테 꾀를 내어서 중행달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에 몰래 찾아갈 정도면은 암살을 해도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 또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소설이다 보니 이야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 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이때 금인국 장수 맹호원이 10만 대병을 거느리고 농림산으로 급하게 달려왔다. 과연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가 농림산에 피란을 와 있었는데 불의에 맹호원이 나타나 군사로 농림산을 둘러쌌다. 그리고는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데려다가 진중에 두고 기다리는데 이게 인질로 잡혔군요. 중행달이 대군을 패하고 농림산으로 들어왔다. 맹호원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데려다가 공중에 두니 중행단이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황후, 태자, 그리고 공주 3명을 잡았기 때문에 하고 동관에 들어가 군사를 운거하게 하였다. 군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성중에 지하 감옥을 만들어 황후, 태자, 공주 세자마를 그곳에 가두고 장안으로 격서를 전해 말하기를, 격서, 자 싸우자, 일어나라. 만일 천자가 항복하지 아니하며 황후, 태자, 공주 사자매를 죽이리라 하기에 천자가 격서를 보시고 크게 근심하여 이를 어찌할까 하시니 진성훈이 대답하기를, 폐하는 너무 근심 마십시오. 소장이 군산을 거느리고 나가 보겠습니다 하였다. 성훈이 정병 100만을 거느리고 순경과 호원과 항록을 데리고 농림산으로 나갔다. 성 밖에 진을 치고 2, 3일을 유진하였는데 천천히 나아갔는데 중행달이 종신 나오지 아니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성훈이 순경에게,
그대가 접전하되 만일 적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달아날 것이니 그때 재빨리 성에 들어가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문을 모시고 급히 나오도록 해라. 자, 여기도 이제 작전 짜고 있죠. 예. 황후 태자와 공주 세자 읽었구나 하고 군사 대여섯 명에게 적병의 옷을 입혀 진문 밖에 세우고는 군사가 좌우에서 옹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운이 성 위에 올라 외치며 말하기를 적장은 나의 재주를 모르느냐 아느냐. 어젯밤에 내가 이미 너희 진중에 들어가서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모시다가 진문 밖에 계시게끔 하였다. 네가 이제는 성중에 1000년이 있어도 쓸데없을 것이니 급히 나와 승부를 결단하자. 그러니까 이미 구출했다. 그쵸? 구출했으니까 싸우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A, B까지 읽었기 때문에 한번 32번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를 정리하는 것을 깜빡하고 넣어버렸네. A 부분, 예, 산신령 코스프레하고 이제 그 장수를 중행달을 속이는 장면이었고 B 부분도 역시 이제 적군을 속이는 장면이었죠. 이미 황후, 태자, 세공주를 구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B와 달리 자신이 상대의 편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자, A에서는 산신령 코스프레 했고요. 자, B 한번 보세요. B. 자, 바로 위에 작전 짠 게 있었죠? 그렇죠? 어디 보자. 군사 대여섯 명의 적병의 옷을 입혀 진문 밖에 세우고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운이 성에 올라 외치며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A는 B와 달리 자신이 상대의 편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있다. 이건 맞는 게 되겠죠. 자, 나머지 2, 3, 4번도 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상대가 처한 무력한 상을 언급하며 아니죠. B는 A와 달리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니고요. B는 A와 달리 자신의 예지 능력을 근거로 들어 아니고 예지 능력이 아니라 이미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와 B는 모두 위기에 처한 백성을 위해 상대가 수행할 일이 아니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행당일이 그 말을 듣고 성운의 진을 바라보니 과연 금인의 옷을 입은 사람 대여섯이 그 진중에서 군사들의 옹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중행달이 탄식하며 진성운의 제주는 과연 귀신 같구나. 어느 사이 들어와 데리고 갔는가 하고 마침내 군사를 재촉하여 성문을 열고 접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확인을 하면 좋을 텐데 확인도 안 해요. 이 중행단인 사람은 자기 진중에 뭐 황후, 태자, 공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그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싸우러 갑니다. 성운이 군사를 몰아 크게 싸우다가 급히 도망가니, 자, 이거 도망가는 것도 작전이죠. 네, 그래서 빈집털이 하려고 중행달이 승승장구하여 쫓아오면서 말하기를 계속 접전하였으면 진성운은 머리를 베었을 것이다 하며 계속 뒤쫓아왔다. 이때 순경과 항록과 호온이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성을 넘어가 보니 과연 지하 감옥에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막에 갇혀 있었다. 순경이 급히 모시고 나와서 항록에게 군사 4천을 주어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모시고 장안으로 가라 하고 순경과 호온은 중행달을 쫓아 군사를 재촉하였다. 구해냈죠? 예, 작전이 맞아떨어져서 구해냈습니다. 이때 성운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의 군사를 앞뒤로 둘러싸니 천하 명장인들 이에서 어찌 벗어나겠는가. 자, 여기는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있네요. 그 중에 순경과 호온이 긴 창과 짧은 검으로 적진 중에 들어가 좌우를 치고 죽이니 중행달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을 줄 알고는 칼을 빼어 자결하고 맹호는 남은 군졸과 함께 항복하였다. 너무 손쉽게 승리를 거두네요. 원수가 적장을 장대 아래 굴리고 죄를 물은 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승전곡과 태평가를 부르며 들어오니 천자가 남문 밖에 나와 원수를 맞아들이고 크게 칭찬하였다. 네. 자, 어디 보자. 3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항록은 순경과 함께 적진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불을 보고 적을 공격하였다. 맞죠? 이거 첫 번째 작전에서, 그쵸? 예, 배를 묶었고, 이제 불이 난 것을 보고, 이제 적군을 무찌릅니다.
2번 맹호는 군대를 이끌고 농림사로 달려가 천자와 그 가족을 사로잡았다. 천자가 아니라 가족을 사로잡았고요. 중행달은 성훈과 다시 맞붙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격서를 장안으로 보냈다. 아니죠. 맞붙고 싶다는 내용이 아니라 항복해라. 인질은 우리한테 있다. 항복해라. 이 내용이었고, 성훈은 순경에게 적병의 옷을 입히고 진문 밖에 세워, 순경에게 적병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병사, 군사 대여섯 명에게 입혔습니다. 순경은 성훈이 중행달과 싸우다가 달아난 것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의 뒤를 쫓았다가 아니라 이미 작전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아까 했고,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중행달이 천자에게 항복을 종용한 것은 영웅들이 중행달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로 볼 수 있군. 잉?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네, 좀 맞지가 않죠? 성훈이 배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배를 묵게 한 것은 전략을 세워 활력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성훈이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발휘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지금 우리가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였군요. 미안. 어쩐지 아까 선지 1번이 약간 미심쩍었습니다. 다시 요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적절하지 않는 거 찾아야 되는데 적절한 걸 찾다 보니까 다시요. 1번 중행달이 천자에게 항복을 종용한 것은 영웅들이 중행달을 적으로 규정했다. 성훈이 배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배를 묵게 한 것은 전략을 세워 활력하는 영웅의 모습. 성훈이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영웅이 전기적 능력 발휘가 아니죠. 이거는 현실적 차원에서 기질을 발휘한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제가 문제를 좀 착각을 했습니다. 맞는 걸 고른 줄 알았는데 보니까 1, 2번 다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다시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화면이 잘려 있다 보니까 문제를 약간 착각했습니다. 자, 4, 5번도 확인해 봅시다. 순경과 항록 등이 천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친 것은 복수의 여기 오타군요. 천가가 아니라 천자. 이 오타가 있었네, 이 모의고사에서. 천자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친 것은 복수의 영웅이 활약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죠. 5번 성훈이 적군을 파하고 난 후 승전곡을 부르며 돌아간 것은 영웅들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가 회복됐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3번. 자, 이렇게 해서 진성훈전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